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이 스피킹 세임 선생님입니다. 토이 스피킹 시험을 준비해볼까? 하는 토스 첫걸음 초심자 학생들 모여라. 지금부터 초심자 가이드를 통해 세세하게 한 땀 한 땀 토스 시험에 대해 소개드리고 이 영상 이후에 시리즈물처럼 파트 하나하나 쪼개서 유형 설명 및 공략 비법을 안내드릴게요. 세임 선생님의 토스터와 함께 토이 스피킹 점수 터트려보세요. 자, 먼저 오늘은 토이 스피킹 시험 소개입니다. 토이 스피킹이란 ETS에서는 영어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토익 스피킹 앤 라이팅을 개발, 2006년 12월 국내에 도입했습니다. 토익 시험은 4개의 영어 능력,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를 모두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에게는 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영어 학습자에게는 종합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간단히 말해 영어 말하기 실력을 판단하는 스피킹 시험입니다. 토익 스피킹 테스트는 ETS 인증센터에서 지필 방식이 아닌 컴퓨터 상에서 음성을 녹음하는 Computer Based Test, CBT 방식으로 20분간 진행되고 시험 시작에서 끝까지 내내 필기가 가능합니다. CBT 방식은 공정하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시험이 진행되며 수험자의 답변은 모두 파일로 저장된 다음에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에 거주하는 원어민들로 구성된 ETS 전문 채점관들이 수험자의 답변을 듣고 채점하며 성적 결과는 시험 후 5일 이내에 제공됩니다. 토익 스피킹 유형을 간단히 정리하면 Question 1 and 2, Read the text aloud, 문장 읽기, 준비 시간 각 45초, 답안 시간 45초. Question 3 and 4, Describe a picture, 사진 묘사, 준비 시간 각 45초, 답안 시간 30초. Question 5, 6, 7, Respond to questions, 질문들에 대답하기, 준비 시간 각 3초, 답안 시간 각 15초, 15초, 30초. Question 8, 9, 10,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주어진 정보를 사용하여 질문에 답안하는 표현는 시간 45초 후에 준비 시간 각 3초, 답안 시간 각 15초, 15초, 30초. 마지막으로 Question 11, Express an opinion, 의견을 말하라, 준비 시간 30초, 답안 시간 60초로 구성됩니다. 채점 기준은 Question 1 and 2, Read the text aloud, 문장 읽기 같은 경우 발음, 억양, 강세가 주로 채점되고 Question 3 and 4, Describe a picture, 사진 묘사는 발음, 억양, 강세 이외에 문법, 단어, 연결을 추가적으로 채점합니다. 이후 Question 5, 6, 7, Respond to questions, 질문들에 대답하라. Question 8, 9, 10,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주어진 정보를 사용하여 질문에 답안하기. Question 11, Express an opinion, 의견을 말하라. 이 경우 모든 것, 발음, 억양, 강세, 문법, 단어, 연결, 문장의 연결성과 내용의 완성도가 복합적으로 채점됩니다. 실제 점수가 매겨질 때 레벨 6, 레벨 7의 경우에는 이 전체 카테고리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득점을 위해선 특히 연관성, 문법, 완성도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합니다. 2021년 6월 22일에 시험의 개정사항이 발표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두 번째 유형인 Describe a picture, 한문항이 늘어나고 Part 5라고 불렸었죠. Proposed solution 문항이 삭제된다인데요. 새롭게 공부해야 하는 유형이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유형 하나가 삭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부 방법은 같고 공부 방법이 달라진 건 아닙니다. 선생님, 그럼 시험이 더 쉬워졌다는 건가요?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Part 5, Proposed Solution 삭제로 인하여 LC나 창의력이 약한 학생들에겐 좋은 소식이고 유형 하나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부량이 최소 5분의 1은 줄어들었다라는 의미겠죠. 선생님, 그럼 전 토스 점수 빠르게 취득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시험을 경험하지 않은 난 이번이 처음 시작이다 라는 학생분들에게는 시험 개정의 변화는 그렇게 바뀌는구나 정도이지 실제 토스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나 현강으로 빠르게 오세요. 각종 어학시험은 해커스가 저스트 갈 곳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레벨 6는 평균 2주, 레벨 7은 영어 기초에 따라서 2주에서 4주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익 스피킹 세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토익 스피킹 첫 유형인 Read the text aloud에 대해
토스 초심자분들께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 지문에 답안이 나와 있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점수 과목 시험을 빠르게 끝장내기 위해서는 유형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ad the text aloud. 지문을 크게 읽어라. Direction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In this part of the test, you read aloud the text on the screen. You'll have 45 seconds to prepare. Then you'll have 45 seconds to read the text aloud. 토스 시험은 문제가 총 11개, 5가지 유형인데요. 첫 번째 유형은 question 1 and 2에 해당하고 각 3점 만점입니다. 채점 기준은 발음, 억양, 강세를 주로 본다인데 자연스럽게 크게 읽으시면 충분합니다. 시험에서 요구하는 명확한 발음이다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이지 꼭 당신의 발음이 미국인인가, 영국인인가를 채점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저 또렷하고 크게 말하는 것에만 집중해 주세요. 파트 1 시험의 종류 1. 광고. 상점이나 할인 행사를 홍보하거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홍보하는 내용. 2. 소개. 행사의 연설자를 소개하거나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품이나 장소를 소개하는 내용. 3. 공지. 기차역, 도서관 등의 이용객들에게 변경사항을 알리거나 회사의 직원들에게 전달사항을 알리는 내용. 4. 자동응답 메시지. 상점, 병원 등의 영업시간을 알려주거나 서비스의 연결 정보에 대해 알려주는 내용. 마지막 5. 보도문. 지역 행사 소식이나 교통정보, 일기예보 등과 같이 뉴스에서 접할 만한 내용, 이렇게 5가지 종류입니다. 특별히 어떤 지문의 유형이 더 어렵거나 더 쉽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엔 샘플 문제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preparation time 45초 동안에는 자유롭게 연습하시면 되고요. 이 시간은 녹음되지 않습니다. Read the text aloud는 읽는 유형이기 때문에 따로 필기할 내용이 많이 없죠. 자,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Johnny Jet is a well-known name around the travel blogosphere. But if you haven't had a chance to check out his work, then put his blog onto your must-read list. He has spent the past 10 plus years flying around the world, racking up hundreds of thousands of miles in the process. So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guy knows his stuff. Check out his clever tips, descriptive hotel reviews, and value of travel wisdom.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답변 시간 화면으로 전환이 될 텐데 지금부터 이것을 혼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언제나 너무너무 중요한 건 녹음이 되는 시간에 한 번에 쭉 실수 없이 차분하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연습 시에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시험에서는 어느 한 구간을 올리고 내린다 혹은 강하게 읽었다 아니다로 성적이 달라지는 건 절대 아니니까 실수하지 않는다에만 집중하세요. 마지막으로 궁금증 3가지. 첫 번째, 제가 발음이 너무 안 좋아요.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신의 발음이 원어민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발음 억양 강세를 신경 쓰며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가만을 평가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성의 있게 읽으시면 충분합니다. 발음이 향상될 수는 있을까요? 그럼요. 다만 시간이 필요한데 토스 공부를 대부분 2주에서 길게 1개월 정도 잡기 때문에 발음 공부에 집중하는 것은 선택과 집중 면에서 봤을 때에 무의미할 수 있으므로 평소 토스 공부를 할 때에는 매 순간 발음을 또렷하게 말하기 위해 신경을 쓰되 발음 공부 자체보다는 답안 내용과 문법 완성도에 신경 쓰는 것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억양, 강세는 어떻게 교정하나요? 원어민을 1대1로 만나서 하루 1시간 발음 교정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요. 외국인 음원 파일을 들으면서 발음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Hackers Toy Speaking 책이 있으신 학생분들은 책에 있는 mp3 파일을 다운받아서 답안을 읽어주는 성우 목소리를 반복적으로 따라하면서 완벽한 발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Read the text aloud는 한마디로 읽는 유형, just warming up 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첫걸음 안내 영상, Describe a picture, 첫걸음 가이드 영상에서 만나요. 자, 다음 영상으로 넘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해커스토리 스피킹 세임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토이 스피킹 점수 빵 터트릴 준비 되셨나요? 오늘은 토이 스피킹 두 번째 유형인 Describe a Picture에 대하여 토스 초심자 분들께 배경 지식 먼저 전달드립니다. 2021년 8월 7일 토요일 시험을 기준으로 토스 시험이 약간의 변화가 생긴다는 소식 들으셨죠? 가장 큰 변화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두 번째 유형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더욱 집중해서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디렉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In this part of the test, you'll describe the picture on your screen in as much detail as you can. You'll have 45 seconds to prepare your response. Then you'll have 30 seconds to speak about the picture. 두 번째 유형은 퀘스천 3번, 4번에 해당하고 총 2문항 각 3점 만점입니다. 채점 기준은 사진의 전반적인 모습을 영어로 묘사할 수 있는가인데 주어진 시간이 30초인 만큼 사진의 모든 부분을 속속들이 설명하실 수 없고 사진을 보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사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인물 배경을 전반적으로 묘사하시되 30초간 순발력 있게 말씀하시면 되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개정 전 45초 준비 45초 답안으로 한 문항이 출제되었는데 이제 2021년 8월 7일 이후부터는 한 문항이 추가되어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것을 큰 변화라고 보진 않는데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사진 유형이 하나가 출제될 때나 두 개가 출제될 때나 공부의 양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Part 5, Proposal Solution 유형이 삭제되고 사진 유형의 문제가 하나 더 출제되는 거니까 시험이 더 쉬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Describe a Picture 유형에 등장하는 사진의 종류를 보면 소수가 등장하는 사진이 70% 출제, 다수가 등장하는 사진이 20% 출제, 사물이나 배경이 중심인 사진이 10% 출제됩니다. 이 중 사물이나 배경이 중심인 사진 유형이 가장 어려운데요. 10%로 출제되기 때문에 드물게 출제되긴 하지만 무엇보다 수업에서는 퉁치는 답안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샘플 문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유형 Read the text aloud와 같이 Describe a Picture 유형도 Preparation Time 45초 동안에는 자유롭게 연습하시면 되고 이 시간은 녹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개정 전 45초 준비, 45초 답안일 때도 준비 시간 동안 필기를 하는 것보다는 말로 중얼중얼 연습하시다가 45초 말하기가 켜졌을 때 준비 딱 말하는 것을 권유드렸었죠. 이번에는 45초 준비 후 30초 동안 말해야 되므로 더욱더 순발력 있고 빠르게 매끄럽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필기는 아예 금지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너무 필기하는 게 좋다. 글로 써야지 마음이 안정된다. 이런 분들만 필기해주세요. 자, 이번엔 사진 유형 템플릿으로 답안을 완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인트로, 인물, 외모, 동작의 묘사 문장, 배경, 느낌으로 구성된 프레임, 즉 액자식 구성 템플릿을 사용하여 출제된 사진을 보고 템플릿에 반영하는 스타일입니다. 함께 볼까요? Describe a Picture 유형은 인트로 문장 This picture was taken 어디에서 I can see 무엇을 볼 수 있다로 시작하고 A person is wearing 옷 He is ing 동작 He seems to be 무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두 명 정도의 외모와 동작을 묘사합니다. 이후 주변 배경을 구도와 함께 in the background, in the foreground, on the left, on the right를 사용해서 I can see there are 등의 문장으로 설명을 하고 항상 느낌 문장 overall, it looks like a typical park, the weather looks beautiful로 마무리합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옆 사진의 레벨 6 정도의 답안을 만들어 볼게요. This picture was taken at a park. I can see some people. 장소 단어 넣고 A woman is wearing glasses and a gray cardigan. 외모 단어 넣고 She is holding her baby. 아기를 안다. 동작 단어 넣고 She looks comfortable and happy. 생각 문장 In the background, there are trees and bushes. 나무와 관목들이죠. 사진의 특징 단어를 넣고서 Overall, it looks like a typical park. The weather looks beautiful. 이렇게 느낌 표현으로 마무리합니다. Describe a picture 유형의 매직 템플릿은 한 가지 종류로도 다양한 사진 문제들을 경험하고 반복 연습하실수록 답안의 양과 말하기의 유창함은 더욱더 향상됩니다. 마지막으로 Describe a picture 유형에 대한 궁금증 두 가지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사진 묘사 시 문법을 틀리게 되는데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까요? 일단 문법을 틀린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다면 그것을 고치고 차근히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끔 She's wearing a jacket을 순간 빠르게 말하다 보니까 She's wearing jacket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레벨 6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문법을 조금씩 틀려도 성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칼문법은 아니더라도 성적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몇 개 정도 공부하고 가야 되나요? 물론 공부하는 문항수는 다다익선이겠지만 무작정 100개의 사진을 대충 보고 대충 말하고 넘어가시기보다는 어떤 사진이 출제되어도 일단 템플릿을 확실하게 입에 붙여주고 대충이 아니라 최소 20가지 정도의 사진 문항을 제대로 공부하여 반복 연습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자,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토스 초심자분들은 가이드 영상을 지속해서 차근차근 정독해주세요. 짧은 영상들이지만 토스에 대한 엄청난 기본 지식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세 번째 유형, Respond Questions입니다. 한 유형에서 3문제나 출제되는 만큼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다음에도 선생님과 함께 토익스피킹 점수 터트릴 준비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토익스피킹 점수를 빵 터트릴 세임 선생님입니다. 2021년 8월 7일 토스 개정이 된다는 소식을 듣고 새롭게 토스 시작하는 학생분들 많으시죠? 토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첫걸음 영상 시리즈들을 준비했습니다. 벌써 4번째 영상입니다. 앞에서 1, 2, 3 가이드를 보지 못한 학생분들은 처음부터 정주행해주세요. 세 번째 영상에서는 예고드렸던 오늘은 Respond Questions 유형들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Respond Questions, 질문들에 대답하라. 먼저 디렉션 페이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In this part, you'll be asked to answer 3 questions. After listening to each question, you'll have 3 seconds to prepare your response. You will have 15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5 and 6, and 30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7. 간단히 정리하자면 차례로 나오는 3가지 영어 질문에 5번과 6번 문제는 15초, 7번 문제는 30초간 답변하는 유형입니다. 점수는 3점으로 총 9점이고 준비 시간은 각 3초가 주어집니다. 준비 시간이 주어지는 이유는 3초간 필기를 하거나 답변을 연습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매우 짧은 시간인 만큼 놀라지 않게 심호흡하고 답변하시거나 순간 의문문을 한 번 더 쓱 읽어보라 라는 뜻입니다. 이 유형은 필기도 불가능하고 다 그저 마음의 준비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Respond questions, 유형을 공부하는 3가지 메인 포인트를 전달해 드리자면 먼저 하나, 의문문에 익숙해지자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의문문이 화면에 게시되고 성우가 그것을 읽어주는데요. 수백 가지의 종류가 아니라 한 20가지 정도의 의문문 형태가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When was the last time you took a vacation? 마지막으로 무엇을 해본 것이 언제입니까? 인데 이 문장은 항상 The last time I took a vacation was 2 years ago 로 바로 인용하여 받아칠 수 있도록 의문문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What are your favorite activities to do while on vacation? My favorite activities are swimming and shopping. 이렇게 바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템플릿을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를 외워서 여러 버전으로 바꾸어서 나누어서 말하기. 예를 들어 I can save my time on 무엇이라는 템플릿을 I can save my time on commuting, I can save my time on cooking으로 바꿔서 쓰십니다. time을 돈으로 바꾸면 I can save my money on buying a suit, I can save my money on lunch로 바꿔서 쓰실 수 있고요. 매직 문장 It made me so happy and relaxed. 행복한 감정을 나타낼 때 돌려서 쓰거나 또는 단어를 바꿔서 It makes me so healthy and vibrant. It made me so angry and miserable. 그것은 나를 어떤 상태로 만들었다. Reading books makes me smart. 주어를 바꾸어서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팁은 여러 가지 토픽의 문제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Respond questions 유형들은 무작정 shopping, health, friends, email 같은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쉬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토픽이 쉬워 보이는 것이 아니어도 내가 경험했던 문제가 나오면 결국 같은 내용, 비슷한 단어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게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픽이 자판기, vending machine의 경우 당신은 일주일에 자판기를 몇 번 사용하고 무엇을 구매하나요? 그럼 답변으로는 저는 일주일에 자판기를 한 번 정도 사용하고 주로 음료를 구매합니다를 공부하고 시험에 갔을 때 혹시 토픽이 겹치게 된다면 당신은 자판기에서 음료를 몇 번 구매하고 일주일 기준 얼마 정도를 지출하나요? 그럼 저는 음료를 일주일에 한 번 구매하고 그것은 $2입니다. 이렇게 답안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쉬워 보이는 토픽이 쉬운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토픽이 가장 쉬운 만큼 문제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Respond questions, 유형에 대한 궁금증 3가지 볼까요? 첫 번째, 제가 문법을 정말 모르는데 프리토킹 유형을 학습할 수 있을까요? 토스는 만점이 목표가 아니라면 칼문법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 보여드린 매직 템플릿 등을 사용해서 쉽게 많이 말하는 방법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2021년 8월 7일 개정 때 이 유형은 변화가 전혀 없나요? 네. 앞에 describe a picture 유형이 기존 한 문항에서 2문항으로 변경되어 문제 번호가 하나씩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respond questions 유형이 4번, 5번, 6번으로 지칭됐었는데요. 이제는 5, 6, 7, 5번, 6번, 7번으로 불리는 것 외에는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 미국 드라마를 보는 것, 미드를 보는 것이 respond questions 유형에 도움이 될까요? 장기적으로 영어를 공부하신다면 미드를 보고 그 속의 표현이나 문장을 외우고 발음을 따라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토스는 단기로 학습하시는 과목이기 때문에 미드 속 현지인들의 표현이나 어려운 문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토스 준비를 하시는 학생분들은 토스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토스 유형 5개 중 오늘 소개해드린 3번째 유형 Respond Questions가 가장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유형입니다. 토스 공부를 시작하시면 이 유형을 집중 공략하셔야 토스를 빠르게 졸업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앞선 영상들도 복습해 주셔야 되고 오늘 영상도 다시 보시면서 유형을 확실하게 익혀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궁금한 것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유형 소개를 통해 만나고 토익스피킹 점수 같이 빵 터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토익스피킹 쌤 선생님입니다. 2021년 8월 7일 토익스피킹 시험 개정에 맞추어 스텝 바이 스텝 차근히 유형별 첫걸음 가이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표 유형이라고도 하는 유형 4번째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그럼 먼저 direction 페이지 같이 한번 볼까요? In this part of the test, you'll answer 3 questions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You'll have 45 seconds to read the information before the questions begin. You'll have 3 seconds to prepare after you hear each question. You'll have 15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8 and 9, and 30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10. 이 유형에서는 주어진 정보를 보고 3개의 질문에 답하게 될 것이며 질문이 주어지기 전 45초 동안 정보를 볼 시간이 주어질 거다라는 내용과 함께 3초 준비 시간 후 8번, 9번은 15초, 10번은 30초의 답변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디렉션 음성과 함께 화면에 제시됩니다. LC로 출제되는 문제들을 듣고서 답변하는 유형이며 각 3점으로 총 9점입니다. 유형 4번째의 경우 매우 쉽다 하는 학생들도 계시는데 이 유형이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계신데요. 공부 방법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제대로 수행했는가 아닌가로 실력이 갈라질 수 있는 유형입니다. 지금부터 4번째 유형을 공부하시는 비법 3가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LC 효과적으로 듣기입니다. 만약 질문이 question 8, What time will I be departing from Portland? And would you check which terminal I should go to on the first day? 이런 식으로 문제가 길게 나오게 되면은 LC가 약한 학생도 혹은 그날 너무너무 떨리는 긴장한 학생들도 모두 다 문제를 못 듣는 경우가 생깁니다. 평소 LC에 문제가 있다면 간단하게 depart만 잡아서 depart, arrive,
떠나고 도착하는 스케줄을 싹 긁어서 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즉, 단어를 잡아서 듣고 관련 내용을 전부 다 말하는 방향으로 유창함을 어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답안 패턴 암기 및 반복입니다. 앞서 보신 질문에 대한 답안 패턴은 You will be departing from 지역 at 시간 온 날짜 and you should go to the terminal 2 on the first day of the flight 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같은 패턴입니다. 너는 언제 비행기를 타고 떠난다. 터미널은 몇 시다. 이 문장의 경우 문제가 바뀌어도 답안 패턴은 같기 때문에 반복 말하기를 통해 언제나 유창하게 문장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죠. 표의 내용과 나라가 바뀌게 되면 You'll be departing from New York at 11 a.m. on July 14th and you should go to the terminal 2 on the first day of the flight. 이렇게 바로 바꾸는 거죠. 예시 2개 더 보여드릴게요. Where did he get his bachelor's degree and what did he study? 이력서 문제에서 이렇게 학력과 전공을 묻는 경우 He got his bachelor's degree from Rice University in 2001 and he studied computer science.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지문이 바뀌어서 이력서 정보도 바뀌게 되면은 그대로 문장을 받되 내용을 바꾸셔서 She got her bachelor's degree from York University in 2003 and she studied social science. 이렇게 말하면 되고 만약에 석사다. 석사라면 She got her master's degree from Jane University in 2006 and she studied social science가 되는 거죠. 즉 문장 패턴을 한번 배워두시면 계속해서 내용을 바꿔가면서 반복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Question. I heard the registration fee is $30 for students. Is this right? 이렇게 물어보면 Oh no, the registration fee is $40 for students. 로 정정해서 대답하는 문장인데 역시 내용이 바뀌게 되면 Oh no, the registration fee is $50 for members. 로 응용해서 말씀하시거나 Oh no, registration fee is $50 for members. And it is $60 for non-members로 이렇게 더블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 문제은행 학습입니다. 유형 네 번째는 심지어 문제은행입니다. 지문 종류 8가지에 변형 패턴 30개를 섭렵하시면 되는 거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지문의 종류와 답안 패턴을 익히시면 지문의 내용이 조금 달라져도 쉽게 답변하실 수 있겠죠? 단순히 영어 공부를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전략적으로 토스를 준비하셔야 단기간에 시험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 팁을 꼭 명심하시고요. 공부해주세요. 영상을 복습하시면서 외워두시면 유형 네 번째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대비는 걱정이 없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토스의 마지막 5번째 유형에 관해서 설명드리고 또 공략 비법도 알려드릴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 하나하나 집중해서 보신다면 꼭 토익스피킹 점수 터뜨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골 토익스피킹 쌤 선생님입니다. 2021년 8월 7일 토익스피킹 시험이 개정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새롭게 토스를 시작하는 첫걸음 학생분들이 많으신 만큼 토스에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 첫걸음 가이드 영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스의 마지막 5번째 유형 Express an Opinion을 소개하는 유형별 정리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 영상 이후에도 토스 준비의 기초 디딤돌 영상들이 계속되니까 아 오늘이 끝이구나 하지 마시고요. 유형별 정리를 잘 익혀주시고 앞으로 소개할 공부 방법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Express an Opinion, 당신의 의견을 말하라. 먼저 디렉션 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In this part, you'll be asked to give your thoughts on a certain topic. It is to your advantage to speak as much as possible in the time provided. You will have 30 seconds to prepare your response and 60 seconds to speak. 화면에 나오는 질문에 대하여 30초간 준비 시간이 주어진 후 60초간 답변하면 되는 유형입니다. 시험장에서는 종이랑 필기도구가 제공되는데요. 준비 시간 동안에 자유롭게 필기하시면서 준비하셔도 되고 입으로 중얼중얼 아이디어를 정리하면서 준비하셔도 됩니다. 점수는 5점 만점이며 프리터킹 능력과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말했는가를 평가받게 되는데 학습 시에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해서 Express an Opinion을 준비하시는 첫 번째 비법,
바로 매직 템플릿입니다. 문제를 예를 들어서 볼까요? What are some advantages of moving to a new place far away from your home?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사는 장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먼저 서로는 There are some advantages of moving to a new place far away from my home 으로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사는 장점들이 있습니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첫 번째로 매직 템플릿, 경험을 사용하여 Firstly, 1번 경험 I can meet various people and learn about 사회, society. I can learn how to deal with new people. There will be a lot of new opportunities to build careers. It is very essential for a young person like me. 사회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커리어를 쌓을 기회를 가진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한 후에 Second, I can enjoy regional food. 저는 지역 음식들도 즐길 수 있어요. For example, my friend worked in Busan for 2 years. He told me that he could make new friends. That's all. 예를 들어 친구가 2년간 부산에서 일하는 동안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경험도 가졌습니다. 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단기간 영어 말하기를 준비하여 시험을 보셔야 하는 만큼 매직 템플릿을 사용하여 토스에서 자주 출제되는 토픽들을 섭렵하고 하나씩 차근히 외워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press an opinion을 준비하는 두 번째 비법은 바로 아이디어 연습입니다. 시험장에 가서 학생들이 마주하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은 할 말 없음인데요. 아이디어가 없다. 할 말 없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말하면서도 동문서답하게 되거나 내용의 핵심을 잡지 못하거나 하는데 이런 어려움은 바로 아이디어 부재에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물론 원래부터 아이디어가 출중한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연습하실 때 아이디어 연습을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되는데요. 아이디어 배양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를 알려드리면 바로 아이디어 팽창 연습입니다. What are some advantages of moving to a new place far away from your home?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 사는 장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위에서 이미 첫 번째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지역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라고 말했다면 이번엔 반대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엔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 사는 단점은 가족과 친구를 떠나야 한다. 거주비 및 생활비가 더 많이 든다. 이렇게 반대편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고 여기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일하는 장점, 한국을 떠나 외국에서 일하는 단점으로도 아이디어들을 확장 연습해 보시는 거죠. 한 문제에 대하여 최소 2-3가지 방향으로 답안 포지션을 틀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마치 10문제를 풀어도 30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고 탁월하게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press an opinion은 질문에 대답하는가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결국 아이디어가 명확하다, 그리고 영어 문장이 정확하다를 말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면서 학습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네, 이렇게 토익스피킹 유형별 정리를 모두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알려드린 것들을 다시 보시면서 복습, 정리하셔서 자연스럽게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해 주세요. 다음 영상부터는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나 발음을 공부하는 방법 등 계속해서 토익스피킹 점수를 터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공부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스피킹 세이쌤입니다. 토익스피킹을 준비하는 왕초보 학생들에게 오늘도 짧지만 가득한 정보 드리러 왔어요. 저번 시간에 예고드린 대로 오늘 다룬 내용은 바로 발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토스나 오픽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학생들은 대체로 발음에 자신이 없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쌤, 저는 발음이 진짜 안 좋아요. 저는 말하기도 두렵지만 제 발음도 듣고 싶지 않아요. 등등 자신의 발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첫 번째 유형, 지문 읽기 파트를 잘할 수 있는지, 채점할 때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지문인데요. 먼저 무난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Thanks for calling United Shopping Mall. We have heard that you left your items at the counter.
We're currently keeping them safe in the Lost and Found Center, so you do not have to worry. Lost and Found Center is right behind the terminal. Our offices are in the second floor of the shopping mall, so come and visit us. 자, 지문을 잘 읽는 노하우 그럼 지금부터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꼭 자신감 갖기. 여러분의 발음이 꼭 미국인 발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미국 발음이던 호주 발음이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아, 한국 사람이 영어 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도 토스 성적이 나오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자신감을 가지고 발음해 주세요. 두 번째, 단어를 최대한 또렷하게 읽기. 힘없이 Thanks for calling 이게 아니라 힘을 주셔서 Thanks for calling. You do not have to worry 이게 아니라 연기하듯이 최대한 또렷하게. 자, 세 번째, 맺고 끊기를 명확하게 하기. 문장과 문장이 너무 빠르게 이어지면 오히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빠르게 휙 하고 지나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채점자는 그것을 일관적으로 발음을 알아들을 수 없음으로 표기하는데, 즉 꼭 발음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너무 빠르게 말하거나 너무 붙여서 말해서 감점이 됐을 수도 있는 부분이죠. 항상 온점과 쉼표에서는 끊어주는데 온점은 조금 길게, 쉼표는 순간 텀을 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쉬어줍니다. 예를 들면 Lost and Found Center is right behind the terminal. Our offices are in the second floor of the shopping mall. So come and visit us. 이런 식으로요. 네 번째는 발음인데요. 짧은 기간 동안 영어 공부를 하는 상황에서 모든 자음 발음을 전부 신경 쓰면서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발음을 크게 잘 들리도록 하는 것과 한국어와는 발성이 좀 다른 R 발음과 F 발음, 그리고 TH 발음을 항상 신경 쓰면서 연습해 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라디오가 아니라 R 발음을 최대한 살려서 radio, 프렌즈가 아니라 윗니가 아랫입술 위를 F 하고 지나가도록 friends로, they가 아니라 혀끝이 윗니 아래에 닿아 떨어지도록 they, the 이렇게요.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잡고 연습하셔도 더욱더 명확한 발음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모음이 두 개가 들어있는 단어는 그 부분을 길게 읽는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food, please, people 등이죠. 장음을 짧게 말하면 뜻이 다르게 들리거나 아니면 전달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자신감 가지기, 단어 또렷하게 읽기, 맺고 끊기 확실하게, 그리고 기본 발음과 R, F, TH 발음 신경 쓰기, 모음이 두 개가 있는 장음 단어는 명확하게 발음하기입니다. 모두 평소에 연습하실 때 주의를 기울이면서 연습해 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발음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 단기간에 끝내버려야 하는 토스 기간 동안에 내 발음 자체를 원어민 발음으로 트레이닝하겠다 하시기보다는 시험 점수를 받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 방향을 잡아서 발음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 첫 번째 유형 점수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예요. 자, 유튜브에 same 토익 스피킹 검색하시면 다양하고 유익한 영상들 아주 많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방금 초집중해서 공부하신 것처럼 영상들 하나하나 보시면서 토스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스 실력 향상에 큰 도움 될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엔 아주 유용한 꿀 같은 표현들을 가지고 만날게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스피킹 세이쌤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유튜브에 자르륵 하고 올려둔 토스 관련 영상들 다 보셨나요? 혹시 안 보셨다면 공부에 정말 도움이 되는 영상이 정말 많으니까 꼭 1편부터 정주행하고 와주세요. 토스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부터 오랜만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까지 모두에게 도움되는 영상이 아주 가득합니다. 자, 세 번째 유형 Respond Questions와 마지막 유형 Express an Opinion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고득점 표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단기간에 토스를 공부하는 데 있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영어 회화를 공부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맞아요. 눈치 잘 채셨어요. 모든 영어 문장을 외우고 완벽한 상태로 준비가 되어야 시험을 보시는 건 아니죠.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배우시고 그것을 응용하면서 공부해야 시험 공부 기간을 줄이실 수 있고 또 좋은 성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It doesn't have to be. 그거는 뭐뭐일 필요 없어 라는 문장인데요. 예를 들면 It doesn't have to be fashionable. 매우 fashionable할 필요는 없어. It doesn't have to be expensive. 비싼 거일 필요는 없어. It doesn't have to be spicy. 매울 필요는 없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두 번째로 All you need is. 너에게 필요한 건 오직 뭐야 라는 뜻인데요. All you need is a good suit. 너에게 필요한 건 오직 그냥 좋은 옷이야.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응용해 보시면 All you need is love. 너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야. 우리 이거 다 아는 거죠. All you need is your passion. 너에게 필요한 건 열정이야. 이렇게 단어를 바꾸어서 쓰실 수 있어요. 자, 계속 볼게요. I screwed up. 나는 무엇을 망치다 라는 뜻인데요. I screwed up my interview. 나는 내 인터뷰를 망쳤어. I screwed up my test. 나는 내 시험을 망쳤어. I screwed up my day. 하루가 엉망이야. 이런 뜻으로 쓰실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유형에서 정말 많이 쓸만한 그런 표현이죠. 자, 이제 조금 더 긴 문장을 보겠습니다. The company always tends to choose a person who is. 회사는 이러한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표현인데 The company always tends to choose a person who is active. 회사는 활동적인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The company always tends to choose a person who is vibrant. 이번에는 활기찬 사람들을 고르는 경향이 있다. The company always tends to choose a person who is meticulous. 이라면 꼼꼼한 사람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뒤에 형용사만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외워두시면 아주 쓸 곳이 많은 표현들입니다. 계속 볼까요? This can help reduce time spent on. 이것은 무엇을 하는데 쓰이는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문장 뜻인데 This can help reduce time spent on solving tricky problems. 이것은 까다로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The machines can reduce time spent on manufacturing products. 이 기계는 제품을 생산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Driving my own car can reduce time spent on commute. 내 차를 운전하는 것은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는 무엇을 예시로 들 수 있다인데요. I can take Elon Musk of Tesla as an example. 나는 테슬라사의 일론 머스크를 예로 들 수 있다. Take myself as an example. I threw a punch on the wall because I was so angry. 나는 내 자신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나는 화가 나면 벽을 친다. 이렇게 응용해 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백 개의 표현을 배우시는 게 아니라 제한된 표현들을 최대한 응용하여 말하는 것이 TOEIC Speaking Respond to Questions와 Express an Opinion의 핵심 기술입니다. 오늘 배운 표현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유용한 꼴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니까 잊지 말고 외우시고요. 반복 연습하셔서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이스피킹 세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토이스피킹 점수를 터트려줄 토스터 시작합니다. 며칠 전 지금 촬영하고 있는 유튜브 영상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 하고 내용을 구상하던 중에 뭐하지? 무슨 말 할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보았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업로드한 애니메이션 사파를 보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소 토이스피킹 하는 나의 모습과 시험장에서의 나의 모습을 공룡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었는데, 평소에 토이스피킹 공부하는 나는 입에서 불이 뿜어지게 말하는 반면에 실제 시험에서는 2D 화면이 움직이듯이 느릿느릿 말 안 나, 그만해, 그만 질문해, 나 무서워, 이런 모습이 되는 그런 그림이 담긴 포스팅이었어요. 무릎을 탁 이거다 해서 오늘은요, 평소에 입에서 불 뿜는 폭풍 스피킹 모습 그대로 시험장에서도 용기 있게 스피킹할 수 있는 노하우를 말해볼까 하니까 내면이 여린 학생분들은 집중해서 잘 보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강의나 숙제 문항들을 학습하신 후에 일부러 1시간 후 방문을 닫고 미친 듯이 말해보기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할수록 그것을 완벽하게 기계처럼 외우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안 보고 말하기를 해보는데요. 그것은 단기 기억에 기댄 방법으로 당연히 그 순간은 기계처럼 완벽하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시험을 보는 날은 당연히 며칠 전 혹은 몇 주 전 공부한 내용들을 술술 불 뿜듯이 스피킹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으로 외우기를 하신 후에는 장기 기억에 들어있는지 혹은 장기 기억으로 넣기 위해서 꼭 공부 1시간 하신 후에 방문을 닫고 나 혼자 미친 듯이 마구 말하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준비 시간을 제한하되 말하기 시간은 제한하지 않고 말해보기입니다. 특히 첫 일주일 학습하실 때 중요한 내용인데요. 시간을 30초, 60초 이렇게 정해두고 시작을 하면 말을 몇 마디 하지도 못하고 시간을 신경 쓰느라 자꾸만 초시계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외국어를 말하는 작업 자체보다는 시간에 맞추는 연습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기 실력이 늘면 시간은 오히려 내가 잘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특히 초반 학습하실 때에는 시간을 정하지 말고 내가 공부한 내용을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시계를 보지 않고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자유롭게 말하기 연습 꼭 해주세요. 자, 세 번째는 지하철을 탔거나 혹은 길을 걸어가면서 사진 유형 인물 묘사 연습하기입니다. 물론 누군가를 이렇게 계속 주시하면서 묘사하시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한번 보고 걸어가면서 혹은 고개를 돌리거나 마스크 안에서 혼자 입모양으로만 인물들의 외모와 동작을 중얼중얼 이렇게 평소 입에서 빠르게 나올 수 있게 말하는 거예요. 평소 생활 속에서 짬짬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면은 공부 시간도 아껴지고 시험에서 사진 유형을 말할 때 자연스럽게 막 스피킹 쏟을 수 있어요. 특히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풍경들을 묘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실력도 키우시고 다양한 사진 유형을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짜 찐 정말 중요한 건 외부에서 모의고사 도전하기입니다. 우리가 시험장에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주변이 너무 시끄러운 거죠. 평소에 조용한 환경에서 스피킹 했는데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상황에 삐 소리가 나면 주변에서 정말 막 중얼중얼이 아니라 와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덩달아 휩쓸리게 되거나 머리가 하얘지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한 최대한 시끄러운 곳, 사람이 많은 곳을 가셔서 이곳에서 내가 영어 콘서트 한다라는 생각으로 모의고사를 약간 큰 소리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99% 모든 시험장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말하는 것을 미리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이건 뭐 당연한 건데 나 못해 혹은 나 잘해야 돼 이거 말고 하는 데까지 저질러 보자 라는 자세도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평소 실력보다 실력이 내려가는 건 사실 나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순간의 좌절감으로 인해 말을 아예 안 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죠. 위에서 소개드린 연습 방법을 통해서 자신감 있게 스피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영어 말하기가 아니어도
말하기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연습해서 자연스럽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은 멘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시험장에서 꼭 떨지 말고 폭풍 스피킹 하세요. 연습하실 때는 꼭 크게 소리를 내면서 연습해주세요.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로 만나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토익 스피킹 세이쌤입니다. 토스킹, 토스짱, 이 동네 토스 빌런 오셔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정보는 어느 시험장으로 가야 될까? 토스 시험장에 대한 정보와 팁입니다. 사실 이러한 정보들로 인해서 성적이 갑자기 올라가고 영어 말하기가 잘 되시는 건 아니지만 분명 시험을 예약하는 단계에서 겪는 시행착오, 어떤 시험장을 고를지 어디를 갈지 고르는 시간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포인트만 콕콕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토스 시험장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토스 시험은 컴퓨터들이 설치된 시청각 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여야 되기 때문에 학원, 문화센터, 컴퓨터 학원, 대학교 시청각실 등 다양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시험장은 CBT인데요. CBT라고 불리는 시험장의 시설은 방 안에 컴퓨터가 약 30~40대 정도 있고 큰 칸막이로 나누어져 있어서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하는 말이 잘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CBT 몇 군데를 고르시고서 초록창에 검색해 보시면 보다 더 상세한 이미지 컷들을 찾아볼 수 있어서 직접 가보지 않아도 가장 좋은 환경을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나는 조용한 시험장이 좋다 하시는 학생분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시험을 예약할 때 보면 sold out 이 된 시험장들은 선택 리스트에서 아예 사라지게 되는데 끝까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시험장들이 있어요. 장소가 대중교통에서 멀수록 이름이 생소할수록 선호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예약 가능한 last minute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의 시험장들을 지도로 보시면서 가장 위치가 안 좋은 곳을 선택하시면 그날 매우 조용한 환경에서 정말 어쩌면 나 혼자 있는 환경에서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정말 너무너무 예민합니다 하시는 경우 이미 시험을 여러 번 봤는데 누가 옆에서 숨소리만 내도 나는 말을 정말 못하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토스 시험장 중에 간혹 유리로 된 독방으로 이루어진 장소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어떤 특정 시험장의 이름을 언급할 수가 없는데 역시 초록창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이 가장 추천하는 시험장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시험장을 가시라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잘 모르는 지역으로 시험을 보러 가서 이렇게 헤매게 되거나 오히려 생소해서 적응이 안 되거나 오 마이 갓 늦게 일어났다, 아 나 신분증 안 갖고 왔다, 아우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그냥 내가 잘 아는 곳으로 지나가시면서 여러 번 본 장소가 가장 시험 보기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날 시험을 얼마나 잘 보는가는 내가 얼마나 시험을 잘 준비했는가가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장소로 인하여 달라지지 않으니까 걱정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팁을 더해보자면요. 칸막이가 있든 없든 어떤 시험장이든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시험장에서 유난히 크게 말하는 준비 시간에도 정말 크게 중얼중얼 막 왕왕왕 이렇게 연습하고 말할 때 더 크게 말하고 필요하지 않은 말까지 마구마구 이렇게 시험에서 말하는 빌런들을 종종 만날 수 있는데요. 와 거슬린다 하지 마시고요. 내 답안에 집중하기. 아 나 너무 웃겨 어떡해 자꾸 웃겨 그 사람 때문에 계속 웃겨 하지만 웃지 말고 대답에 집중하기. 나도 누군가에게는 저 사람 목소리 왜 이렇게 커 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내 답안에 다시 한번 집중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시험장이 어디든지 토스 졸업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중요한 팁 알려드린 영상 이제 끝내겠습니다. 세임 토익 스피킹 검색하시면 꿀팁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는 영상 정말 많거든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토스 정보 많이 가져가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토스 전문가 세이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에게 맞는 토스 공부 방법 찾기를 준비해봤는데요.
우리는 어떤 과목, 어떤 시험을 공부할 때 무작정 열심히 공부하고서 그 공부가 끝나고 나면 먼 훗날 아 그래 생각해보니 난 이런 공부 타입이었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걸 뒤집어서 미리 난 이런 타입이구만 를 확인하신 다음에 공부 방향을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마치 MBTI 하듯이 내가 어떤 형태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 형태의 공부 스타일이 있는데 선생님도 이것을 정리하면서 은근 재미가 있었습니다. 총 8개로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 퀵형, 단기 몰두형입니다. 평상시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해치워버린다 하시는 분들인데요. 인강을 들으시던 실강을 들으시던 기간을 짧게 딱 잡아두고 저녁에도 공부, 아침에도 공부, 점심 먹고 짬내서 외우고 지하철 타는 시간, 버스 기다리는 시간, 자투리 시간 활용 등 생존 영어 방식으로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스터디형입니다. 나는 혼자서 정말 공부가 안 된다. 컴퓨터 앞에서 혼자 공부하는 거 정말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인데요. 이 경우에는 꼭 실강으로 오셔야 합니다. 실강에서는 수업 1시간 30분 들으시고 나서 스터디 1시간 30분 하시고 조원들과 톡방을 만들어서 숙제 체크에 출결 벌금제까지 하기 때문에 밧줄로 꽁꽁 나를 토스에 묶으실 수 있어요. 다음은 세 번째, 위켄형, 주말만 공부 가능하다 형태입니다. 평일에 회사나 기타 이유로 너무너무 바쁘신 경우에는 주말에만 공부가 가능한 건데요. 이 경우에는 하루 2번으로 강의 듣기와 연습하는 시간으로 나누셔서 아침 일찍 강의 듣기 및 숙제,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반복 말하기 연습, 외우기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학습하시면 효율적입니다. 자, 네 번째, 파스트 토스형.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네, 왕년 토스 경험자입니다. 토익스피킹이 도입된 지 이제 거의 15년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오래전이더라도 토스 공부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어요. 와, 나 토스 공부 7년 만에 한다 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쉬운 유형과 어려운 유형에 대한 기억은 남아 계시겠죠. 이 경우 내가 특히 힘들었던 유형만 바짝 보고 가시면 되겠죠. 자, 다섯 번째는 천천히 삶과 공부를 병행하시는 라이프 밸런스형입니다. 라이프 밸런스. 회사 업무나 가정생활로 인하여 단기간에 토스에 집중하기가 어려우신 경우에 추천을 드리는 반대요. 천천히 일주일에 2번, 하루는 강의 듣기, 하루는 반복 말하기 연습하기 이렇게 나누어서 천천히 몇 달 동안 진도 나가시는 방법입니다. 단기간 안에 공부하는 방식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실 수 있으나 혹시 중간에 2, 3주 쉬어버리게 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꾸준히 지구력 있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early or late bird형, 아침 or 저녁 공부형입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어릴 때 여러분은 아침 일찍 아니면 저녁 늦게 공부하는 스타일이신 경우가 많으셨죠. 선생님은 어릴 때 새벽 6시쯤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를 좋아했었어요. 아무도 없는 캠퍼스를 걸어서 아무도 없는 도서관에 들어가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제일 열심히 하지 이런 이상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대신 오전에 공부 열심히 하고서 정작 저녁 늦은 시간에는 딱히 할 것도 없으면서 제가 시간을 낭비하곤 했죠. 네, 누구나 공부가 잘 되는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만약 저녁이 잘 된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오전 오후에 와, 나 공부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죄책감을 팍 내려놓으시고 저녁에 바짝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1시간 안에 학습할 내용을 3시간 동안 집중하지 못하고 한다고 하네요. 다음 7번 frequency. frequency형, 시험 여러 번 보기형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셔야 돼요. 내 돈 내산 토스, 내 돈 내고 토스 10번 보기 이건 진짜 안 됩니다. 무작정 많이 본다고 해서 성적이 나와버리는 시험이 아니죠. 그러나 간혹 한 달에 2번씩 회사 안에서 무료로 시험을 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학생분들은 주저없이 시험을 자주 보셔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공부를 병행하시면서 시험을 치시면 실전 감각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와, 말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자, 마지막으로 8번 help, 절친 버프형입니다. 내 베프가,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우리 신랑이 토스 경험자, 심지어 토스 고득점자가 있다. 그들은 모두 분명 우연이 아닌 공부를 하셔서 성적이 나왔을 거고 그들만의 노하우가 확실히 있으셨을 거예요. 공부 조언을 받으시거나 or 공부하시다 막히는 구간이 있을 때 선생님께 질문하시거나 절친에게 버프를 받으시면서 더욱 성공적인 학습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8가지 정도로 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셨나요? 어떤 스타일이셔도 좋으니까 토익스피킹 공부를 즐겁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영상이 조금 길었죠? 자, 이만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좋아요 클릭, 구독 클릭도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세이쌤입니다. 오늘은 토이스피킹의 대표적 카더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실 혹은 거짓을 판명해 보고자 합니다. 카더라 중에는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공부하는데 유의해야 되는 점 들을 수 있으니까 차근히 들어보면서 체크해 주세요. 자, 먼저 토스 카더라 첫 번째, 여러 번 보면 점수 나온다입니다. 토스를 한 번 시험 보는 비용이 8만 원 정도이고 5번 보면은 대략 한 40만 원 정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주기적으로 마치 적금 부으시듯이 지속적으로 보시거나 회사에서 무료로 혹은 한 번은 회사에서 시험비를 내주시고 한 번은 내가 내고 이런 식으로 시험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험을 자주 본다고 하여서 성적이 나오는 것은 아닌 걸 당연히 알고 계시죠? 난 여러 번 보니까 레벨 6 나오던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시험을 여러 번 보시는 기간 동안 조금씩 공부하시면서 실력이 늘어나신 것이지 단순히 시험을 여러 번 보면 이 테스트가 미안해서 성적을 준다, 이건 정말 아닌 거죠. 해서 이러한 가설로 인하여 시험을 그냥 여러 번 봐버린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1명이 시험을 매기기 때문에 다 똑같이 말해도 된다입니다. 토스 시험은 11사람이 한 문제씩 문제를 듣고 성적을 주는 게 아니라 다중의 채점자가 크로스 첨삭해서 평균을 내는 건데요. 예를 들면 랜덤으로 A 채점자가 3번, 4번, 5번을 채점, B 채점자가 4번, 5번, 11번을 채점, 이런 식으로 크로스 첨삭을 여러 레이어로 해서 평균을 공평하게 내는 것인데 11명이 질문 하나씩을 맡아서 11명이 11문제를 그냥 하나씩 점수 매기기 때문에 유형 3, 5번, 6번, 7번 등에서 같은 문장을 계속 말해도 감점이 없다. 이거는 대충 들어도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토스가 공인시험인 점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시험이 제일 어려운 시험이다. 평일 시험이 더 어렵다. 토스 시험은 학생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난이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고 특정 어떤 날 시험이 더 쉽고 어떤 날이 더 어렵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토요일에 사진 유형이 어렵게 나왔다면 그날 다른 문제들은 무난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진 유형을 평소 쉽다고 생각한 학생은 무난하게 답안할 수 있었겠죠. 사진 유형을 싫어했던 학생은 더 어려움을 많이 느꼈겠죠. 또한 만약 마지막 유형인 Express an Opinion 11번 문제가 정말 뒤집어지게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다 같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그것으로 인하여 성적이 달라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어차피 항상 5가지 유형 중 어려운 문제는 한두 개 꼭 끼어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토익 성적이 높은 사람한테 높은 토스 성적을 준다라는 카더라인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토익 성적이 높다, 즉 영어 기초가 좋다 해서 공부를 상대적으로 짧게 했는데 스피킹 실력이 빠르게 향상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단순히 토익 성적이 높으니까 토스 점수도 대충 높게 준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카더라 5번째, 토요일, 일요일 연속으로 보면 쉬운 유형이 나올 확률이 커지나요? 이건 약간 맞는 말일 수도 있는 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회차별 각 학생의 문제 호불호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정말 사진 유형 아니면 다 잘한다, 이런 학생 같은 경우 토요일 시험에서는 사진 유형이 어려웠는데 일요일 시험에서는 사진 유형이 쉽고 다른 유형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음 시험을 보면 성공 확률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가만히 냉정히 생각을 해보시면요. 공부를 열공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어서 시험을 보시는 것보다 토요일에 시험을 보고 나서 일주일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나서 그 다음 주 주말에 보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요? 자, 마지막 카더라. 학원을 다닌 티가 나면 성적이 안 나온다는데 이거 맞나요? 이거는 선생님이 너무너무 항상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학원을 다닌 티가 나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 학생분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답이 아닌 말을 동문서답하는 모습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1번 Express an Opinion에서 질문이 학생들이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까? 라고 한다면 입어야 한다, 말아야 한다를 결정하신 다음에 2가지 의견을 생각하고 예시를 붙여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템플릿을 붙여서 예를 들면 미국의 저명한 연구기관에서 지난 10년간 연구 후에 발표한 리포트에 의하면 그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나는 그 리포트를 읽고 나서 매우 많은 것을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이 그 리포트를 읽는다면 비슷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하고 싶다. 이런 식의 수업에서 배운 적도 없는 동문서답을 말할 때 채점자가 과감하게 0점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학원을 다닌 티가 나서 성적이 안 나온다가 아니라 이거는 공부를 안 해서인 겁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카더라 외에도 나는 이 말도 들었는데 하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 답변 드릴게요. 자, 이제 카더라에 휘둘림 없이 열공해야 되겠죠. 선생님이 유튜브에 영상 정말 많이 올려두었습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해주시고 토이스피킹의 정석의 길로 나아가세요.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이스피킹 쌤 선생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2년 상반기에 대유행하고 있는 유형사 Respond to questions using information provided 표유형의 9번 유형 패턴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시험 대비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기 며칠 전 선생님은 토스 시험을 보러 갔었어요. 영상이기 때문에 며칠, 몇 시, 어디다 라고 말씀드릴 순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아무튼 시험장에서 선생님은 오늘 난 만점 받아야지 가자! 이렇게 시험을 보기보다는 문제를 유심히 보고 어떤 문제가 출제됐을 때 주변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떤지를 살피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학생들이 잘 모르시는구나. 이런 부분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센스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유형 4에서 너무 빈출 문제가 나왔는데 정말 시험장에서 10%의 학생들만 이 답변을 하는 모습에 그만 시험 중간에 일어나서 저기 Will I miss 문제잖아 이렇게 하고 말해버릴 뻔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빈출인데.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유형 4번째 9번의 빈출 패턴 중에 하나인 나 미스하니? 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유형은 3가지 버전으로 출제되는데요. 자, 먼저 표를 읽어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버전. I'm supposed to meet some of my clients on that day. And I have to leave the building at 8 p.m. Will I miss any of the event? 이렇게 물어보죠. 지금 방금 물어본 것이 한마디로 내가 8시에 가야 되는데 마지막 스케줄이죠. 8시에 가야 되는데 뭔가 미스하니?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럼 답안은 8시에서 8시 30분에 오픈 디스커션을 놓치게 되는 거니까 Oh yes, you miss an open discussion by Christopher Chan, which is from 8 p.m. to 8:30 p.m.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엔 시작 스케줄 쪽에서 물어보는 두 번째 버전이에요. Oh, I have to pick up my keys before I get to the meeting. So I'll be there by 5 p.m. Will I miss any of the event? 또 물어보죠. 제가 5시까지 갈 것 같은데 또 뭔가 미스하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그러면 5시까지 오게 되면은 오프닝 세션을 미스하게 됩니다. Oh yes, you miss an opening session by Johnny Walker, the CEO. Please check on this.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나온 문제는 이거였어요. Question 9. I'm supposed to pick up my keys at night. So I have to leave the building at 8:30 p.m. Will I miss any of the event? 이렇게 물어봤죠. 제가 아이를 픽업해야 돼서 8시 30분에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럼 뭔가 미스하게 되나요? 미스하는 게 없죠. 왜냐하면 Oh no! The last session is scheduled from 8 p.m. to 8:30 p.m. So you won't be missing anything.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미스하니 유형을 3가지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 나 늦을 것 같은데 무언가 미스하니? 넌 첫 번째 스케줄을 미스하게 될 거야. 두 번째, 나 일찍 갈 것 같은데 무언가 미스하니? 넌 마지막 스케줄을 미스하게 될 거야. 세 번째, 나 일찍 갈 것 같은데 내가 무언가 미스하게 되니? 아니, 넌 마지막 스케줄이 다 끝나고 떠나는 거야. 아무것도 미스하지 않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세 가지 패턴은 요즘 정말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패턴들입니다. 자, 그럼 LC가 약하신 경우의 힌트는 시간 숫자 듣기와 마지막에 will I miss? 미스하는 건가? 라고 물어보는 부분을 캐치하셔야 돼요. 스케줄이 오전 9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8 a.m. will I miss? 하면 시작 스케줄을 미스하게 되니? 라고 물어본 거죠. yes구나 라고 빠르게 캐치하시면 되는 거고요. 풀어보고 나면 별게 아닌데 시험에서 처음 들으면 너무너무 헷갈릴 수 있겠죠? 오늘 배우신 부분은 진짜 정말 빈출 유형이었는데요. 진짜 중요한 부분 설명해 드렸으니까 최소 2번은 영상 돌려보시면서 기억하실 수 있도록 공부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해커스토리 스피킹 쌤 선생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2년 상반기에 출제된 문제 중 학생들이 너무너무 아이디어 내기가 힘들었다 하셨던 유형 5의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유형 5를 공부할 때 영어가 너무 어려워요 하는 학생분들이 많으신데요. 영어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 발음이 어려운 건지 아니면 전부 다인지 우리는 큰 혼란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구분해드리면 2가지가 어려운 거예요. 질문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다. 자, 그리고 그것을 영어로 영작하는 것이 어렵다. 이 2가지가 어려우신 거예요. 어쩔 땐 아이디어가 없어서 혹은 아이디어가 많은데 영작이 어려워서 혹은 진짜 아이디어도 없고 영작도 어렵고 우리는 이런 2가지 어려움을 동시에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한국어 원어민이니까 영작은 부족하시더라도 아이디어라도 꽉 붙잡고 시험장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자, 선생님이 이제 며칠 전에 나온 문제를 보여드릴 건데요. 딱 며칠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아이디어 내는 거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문제 보자. What are the disadvantages of children watching TV in their free time? 어린이들이 쉴 때 TV를 보는 단점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요. TV를 봐도 되는가가 아니라 딱 잘라서 단점을 물어봤죠. 30초가 주어졌을 때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방법은 말이죠. 어린이들이 쉴 때 TV를 보는 단점들이 많다. 첫 번째로 TV를 보면 창의력이 나빠지고 눈이 나빠지고 왜냐면 공부에 집중할 수 없고 TV에 재밌는 게 많아서 공부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고 생각을 안 할 수 있게 되고 공부 집중할 수 없고 생각하는 상상력 기를 수 없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안 되죠. 막 뒤죽박죽 되고 있는 거 느껴지죠. 아이디어를 딱 단어 단위로 정리해보세요. 공부 흥미 저하, 시력에 나빠 이렇게요. 서론을 만드시고 나서 토픽 문장을 첫 번째로 딱 던져주고 아이디어를 이어가듯이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자, 서론한 다음에 첫 번째, 공부에 흥미가 떨어진다. 왜냐면 TV가 재밌다. 공부 안 한다. 생각 안 한다. 창의력 떨어진다. 두 번째, 시력이 나쁘다. 근데 할 말이 없을 땐 바로 예시로 내려가시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핵심은 준비 시간 30초 동안 단어 단위로 아이디어 정리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낸 아이디어로 답안을 만들어 볼까요? What are?로 물어봤으니까 there are?로 바꾸셔서 서론을 There are some disadvantages of children watching TV in their free time. 자, free time에 어린이들이 TV를 너무 많이 보는 것에 단점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의견을 던지는 거죠. First of all, children who keep watching TV often don't enjoy studying. 공부에 흥미 저하. This is because, 왜죠? Unlike studying, 공부와 달리 TV continuously stimulates its viewers. 계속해서 stimulate, 자극을 주죠. Children have trouble concentrating and are bored when they study. 공부할 때 그래서 지루한 거예요. Also, because TV provides all the pictures and sounds, there's no room for imagination.
This leads to low creativity. 자, 그리고 TV는 모든 사진과 소리를 다 제공하기 때문에 상상력을 떨어뜨리고 이것은 낮은 창의력으로 이어지게 되다. Second, 두 번째. Too much TV time is bad for your eyes. TV를 너무 많이 보는 거는 눈에 좋지 않아요. For example, 바로 내려가는 거죠. I used to have very good eyesight. 저는 시력이 굉장히 좋았답니다. But after I kept watching hours of TV every day, 매일매일 TV를 많이 보고 나서 I began to need glasses. 안경이 필요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therefore, children's TV time should be limited. 자, 아이들의 TV 시청 시간은 제한되어야 한다. For, 무엇을 위해서? Their mental and physical health.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완성할 수 있었죠. 자, 물론 선생님이 보여드린 답안은 만점 기준의 답안인 점도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영상을 보시고서 답안을 외워야 되겠다 가 먼저가 아니에요. 위에서 강조드린 30초 준비 시간 동안 단어 단위로 아이디어 잡기, 그리고 그걸 말하면서 늘려가기, 이 부분 잊지 마시고요. 토스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 모두 시험에서 내가 영어로는 부족해도 아이디어는 빠방하다 라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공부하실 때부터 차근히 단어 단위 정리, 아이디어 살붙이기 시행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오늘처럼 짱짱한 수업을 준비할 테니까 구독과 너무너무 좋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이 스피킹 쌤 선생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엊그제 나온 토이 스피킹 문항 한 가지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그게 언제인가요? 영상에선 이게 며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어차피 토이 스피킹 문제들은 특히 어려운 문제일수록 2, 3주 간격으로 돌고 돌아서 또 나오니까 오늘 꽉 잡고 공부하셔서 곧 시험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유형 5, Express an opinion. 이번 어려운 문제는 이것이었어요. Do you think school teachers can motivate students to study hard? 당신이 생각하기에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Begin speaking now!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Yes! 를 외치는 걸 보고서 오늘 집에 가서 유튜브 준비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유형 5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영작으로 완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은 더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낼 때는요, 여러분, 온 세상이 동의할 것 같은 가장 정의로운 혹은 맞을 것 같은 방향 말고 아주 솔직하게 나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학교쌤들이 요즘 학생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다고 보나요? 그럼 나의 마음이 yes이던 no이던 답을 하겠죠? 그냥 내 마음속에서 솔직한 심경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이쪽으로 가라 라고 하면 말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yes 방향이라면 첫 번째,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매일 만나고 가르친다.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학생들과 친분이 있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상담할 수 있다. 두 번째, 선생님들은 오랜 기간 학생들을 가르쳐온 전문가이고 그들은 전문 교육을 받았다. 그들은 각각 학생들이 특정 과목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요. 사실 선생님은 no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내기가 더 편했답니다. 첫 번째, 선생님들은 많은 학생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개인 성향 파악이 안 되어서 개인적으로 조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 요즘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음, 혼내거나 잔소리하면 매우 싫어한다.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럼 이것을 영어 답안으로 보여드리면요. 먼저 서론. I do not think school teachers can effectively motivate students. 나는 동기부여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The first reason is because, 왜냐면요, school teachers are too focused on teaching to know each student's personality. 자, 각각 학생의 성격, 성향을 파악하기에는
가르치기도 바쁘시다. To motivate somebody. 누군가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you need to get to know the person. 그 사람을 알아야 해요. But because of the large classes and teachers' lack of time.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학생의 수가 많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many teachers don't know their students well. 학생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에 너무 집중해서 각각의 학생들의 성격을 알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알아야 하는데 수업도 많고 시간도 부족하시기 때문에 학생들을 잘 알지 못한다. 즉, 동기부여를 할 수 없다는 뜻이죠. Second, 두 번째. Many students do not listen to their teachers. 많은 학생들은 선생님 말 안 들어요. Students these days don't like it when teachers scold them or tell them what to do. 막 잔소리하시거나 공부하라고 하면 싫어해요. For example, 예를 들어 I have had trouble while tutoring students because they just wouldn't listen. 말 듣지 않기 때문에. 자, 둘째,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선생님이 혼내는 거나 아니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들을 과외를 할 때 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parents should be the ones to motivate their children to study hard. 그러므로 부모님들이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도록 동기부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정리하자면 yes 방향으로 가야 하나, no 방향으로 가야 하나 이렇게 혼란스러우실 때는 첫 번째 노하우, 무엇이 더 옳은 것인지 생각하지 말자. 두 번째 노하우, 나 자신에게 어느 쪽이 좋은지 솔직하게 말해봐 라고 주문을 걸어주시고요. 세 번째로, 진짜 박빙일 때에는 기왕이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선택하라입니다. 자, 토이스피킹에서는 바른 말, 바른 방향보다 그날 내가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서 휘리릭 영작할 수 있는 방향이 최고라는 점 잊지 마세요. 어린 학생들이 등장하는 문제들은 특히 공부해라, 공부 안 한다, 미성숙하다, 아직 어리다 방향만 밀고 가는 게 최선인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하다 보니까 끊임이 없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시고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안녕! 점수 잡는 Hackers.